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버추얼 머신인 그랄VM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쿼커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성우 리더님과 세미나 여행 같이 떠나볼까요? 리더님 나와주세요. 저는 오픈 커뮤니티 이제 딸기 아빠라는 아이디로 요즘은 근래는 저희가 이제 오픈 커뮤니티 Q&A 쪽이 없어져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제 Q&A나 이런 쪽에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99차, 벌써 뭐 100회 다 되는 이제 99차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세미나로서 만나뵙게 된 게 영광입니다. 이전에 그 사실 3회 예, 3회 때에 처음 그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이전에 몇 년도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 2010년,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벌써. 2010년이 10년도에 3회 세미나를 했었고, 물론 이제 중간에 오픈했지만, 이제 99회 세미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랄 VM과 커커스를 좀 설명드릴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그랄 VM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VM, 새로운 이제 JVM 기반의 그랄 VM과 그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이제 하나인 커커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자바에서 특히 이제 JVM 기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 시도되고 있는 접근 방법이 드라이브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프레임워크나 이런 그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랄VM도 그랄VM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최근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기술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전략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을 위한 이제 필수 전략, 필수 요소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다양한 기술이나 또는 다양한 생태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를 활용하는 이제 폴리그라프 프로그래밍, 이런 기술도,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바는 어떨까요? 이런 관점에서, 어, 주로 자바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자바 기반 개발자 또는 이제, 저희 대부분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쓰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을 하고 있는 저희 개발자들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11 LTS 버전이 주로 쓰고 계실 거고, 물론 이제 8번이 있지만, 그다음에 올해 9월에 이제 17 LTS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는 뭐 11과 17에 대한 어떤 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진영에서도 클라우드를 위해서 스프링 부트, 그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지원하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좀 따라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11이 좋은지 17이 좋은지 11에서 17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밑에서 어, 속된 말로 뭐다 필요 없다. 이제 에잇이 최고다. 뭐 이런 이제 그림이 있어서 좀 짜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에잇을 거의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그 자바 VM 기반으로 빠른 시작 시간, 스타트업 시간과 그다음 적은 리소스 사용, 특히 이제 메모리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랄 VM 그리고 그랄 VM에서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전 컴파일러, 어헤드 오브 타임 컴파일레이션이라고 해서 AOT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사전에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하나의 자바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그랄VM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그 오픈 JDK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채택을 했죠. 자바 9, 10, 11, 16 뭐 이렇게 진화되면서 HTTP2 버전, 그 다음에 도커라이징에 대한 지원이나 특히 이제 자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그 속도 부분이 이 GC를 얼마나 성능을 높이느냐 이런 이제 관건임에 따라서 여러 GC 기술들이 또 새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리눅스에 대한 포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자바라고 하는 특히 자바 JVM 으로서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은 워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원하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just in time 그 JIT라고 하는 컴파일이나 또는 이제 핫스팟 같은 기술들은 C++로 만들어져서 성능 개선에 많은 그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네이티브 언어에 비하면 이제 아무래도 성능적인 부분이 느린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랄브엠의 이제 탄생 배경을 좀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핫스팟과 JIT의 기술에 썼던 C++ 코드들이 너무 복잡해서 더 이상 성능 개선이 어렵고 이제 유지 보수가 좀 어려워서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전에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저랑 아마 연령대가 비슷하실 것 같고요. 최근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오라클로 인수가 됐죠. 그리고 오라클로 인수가 되기 전부터 R&D로 개발했던 맥심 VM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VM에 대한 구현 작업 컨트롤로서 그랄 VM을 개발을 했고 이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타 서큐러 스타일 또는 이제 자바 온 자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그 어떤 특정 그 자바에 관련된 기술들을 자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런 형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서큐러이라고 뭐 좀 거창한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우리가 JVM을 자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 C++로 관리하기 어렵던 부분을 이제 자바로 전환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지보수나 또는 이제 추후에 성능 개선을 좀 피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정식 발표는 19년도에 정식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21.3 버전이 공개가 된 상태인데 19년도 공개되기 전 2005년 그러면 뭐 올해까지 하면 16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 문화에서는 쉽게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결국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컴파일러의 일부 기술들을 자바로 이제 전환. 원래 계획은 이제 전체를 핫스팟의 전체 부분을 전환하려고 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이제 그런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일부만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서의 고성능으로서 자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빠른 스타트업이 관건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그 최근에 이제 도컬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도 이제 중요한 부분, 리소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 그다음에 폴리그라프에서 다양성, 즉 다양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랄VM들이 계속 관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좀 보면 결국은 밑바탕에는 핫스팟 VM, 자바의 이제 핫스팟 JVM 기반으로 구축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그랄 컴파일러라고 하는 즉 자바로 구현된 그랄 컴파일러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고 이 컴파일러는 기존의 그 동적으로 동작하던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를 앞단으로 ahead of time 즉 앞서 사전적으로 컴파일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이트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헤더 컴파일러를 쓰면,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실행 파일은 당연히 빠른 스타트업과 메모리에 대한 그런 적응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소스를 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배포에 최적화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JVM 기반은 어쨌든 JVM이라고 하는 그 전체 그 티어가 올라가야 그 위에 이제 저희 자바 바이트 코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바로 기계어로 등장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바뿐만 아니라 이 그랄 컴파일러에는 이제 당연히 JVM 기반의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스칼라, 그루비, 뭐 코틀린,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코틀린, 클로저 이런 언어들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트러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장이 돼서 루비, R, 뭐 자바스크립트, 노드 같은 이제 엔진 통해서 이제 백엔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그 스크립트성 언어들도 지원합니다. 더욱이 이제 슬랭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LLVM의 비트 코드까지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이 얘기는 이제 C++로 만들어진 코드들도 거의 이제 요 그랄 VM에서 동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님, 조금 리더님, 네. 혹시 목소리가 살짝 울림이 있는데, 리더님 혹시 뭐지? 그 소리를 조금 이렇게 볼까? 이게 약간 이게 네. 다른 분이 마이크를 키시면 아마 에코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 꺼주셨는지 한번. 소리를 네. 좀 줄여볼까요, 제가? 네네네. 혹시 지금, 다른 분들 괜찮으실까요? 채팅창으로, 저는, 저는 약간 울림이 자꾸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 듣기에 괜찮으시면, 네. 지금 조금만 한번 볼륨 줄여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예. 음, 좀 줄여볼까요? 네네. 잠시만요. 네. 설정 가기가, 다들 잠시만요. 괜찮다고 하시네요. 저만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예, 음소거를 하고, 괜찮다고 예. 하시니까 진행해 이게 주시면 될 것 마이크 같습니다. 켜져 있으면 에코 때문에 조금 울림이 생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핫스팟 VM이 기존에 이제 보시면 이제 티어드 컴파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컴파일러가 동시에 동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C1, C2라는 용어를 쓰는데 C1은 이제 클라이언트 컴파일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C2는 이제 서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아마 이전 JVM 자바를 쓰실 때 옵션으로 다시 컴파일러 또는 다시 서버 이런 옵션을 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1.7 옵션을 통해서 내가 컴파일러를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할지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건데 1.8부터는 이제 두 개가 티어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빠른 스타트업을 위해서 C1 컴파일러가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호출되는 부분들은 C2 컴파일러로 재컴파일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핫스팟의 기능이지만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타트업을 좀 줄이기 위해서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고 그거를 그랄 VM에서는 C2 부분에 대해서 JVM CI 컴파일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VM 인간 계층과 그다음에 이제 C2 부분 서버 컴파일러 부분을 이제 그랄 VM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성능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바 기반으로 좀 높이겠다 걸로 보시면 되죠. 예, 간단하게 이제 그랄 VM 특징을 좀 구조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실질적인 어떤 특징을 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그 다음에 ahead of time 컴파일레이션을 통한 네이티브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여러 언어를 지원한 폴리그래프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다양한 툴과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최적화, 이렇게 5가지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실제로 르네상스 데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JVM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같은 JDK 8과 11 대비 그랄 VM이 어느 정도 빠른들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테스트 슈트를 통해서 비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약 1.5배 정도 빠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벤치마킹 결과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테스트 케이스들이 밑에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하 평균으로 이제 평균을 냈습니다. 산술 평균보다 이제 이런 경우 기하 평균을 주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주로 관심 있으실 부분인데 네이티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 이미지 빌더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실제 비계어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OT는 저스트 인 타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스트 인 타임은 런타임 시 필요한 부분들만 비교로 컴파일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 AOT는 미리 타겟 OS에 맞는 실행 파일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간단하게 데모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랄 VM 업데이터를 통해서 네이티브 이미지 툴을 설치하고 나서 디폴트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각 OS에 맞는 이제 빌딩 빌드 환경이 필요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GCC랑 관련 툴체인들,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는 필요 없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을 최소한 갖춰줘야 되고, 맥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코드 이렇게 이제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도 생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생성, 그다음에 메이븐이나 그래드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데모를 한번 화면 잘 보이죠? 네, 보입니다. 제가 간단한 한다고 이제 코드를 살았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냥 헬로 월드예요. 일단 간단하게 헬로 월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거는 자체가 이제 엘리어스 여러 가지 JVM이 있어서 엘리어스로 이제 좀 넣어놓은 거고요. 엘리어스로 넣어서 그랄 VM 기반으로 이제 환경을 맞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랄 VM 커뮤니티 에디션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커뮤니티 에디션 오픈소스 버전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이제 하죠. 그러면 그리고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 생성에 지금 설치되어 그랄 VM과 ES까지만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개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LVM 툴체인과 LLVM 툴체인은 결국은 이제 C++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 환경, 그다음에 R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VM 자체가 여러 언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 그런 언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에 제가 만든 클래스 파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 최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자바 코드 갖고 있는 점 클래스 코드 안에 있는 바이트 코드로 분석을 해서 최적화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바이너리 코드로 저는 컴파일 하고 있어요. 속도는 사실은 뭐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야? 리더님, 그러면 혹시, 예, 여보세요? 리더님. 예, 이게 보니까 그 이제 리더님이 지금 예, 보통 저희가 그간 진행했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이어폰을 끼고 진행을 하니까 목소리가 예. 이렇게 바로 잘 들리는데 지금 그냥 그 노트북 그 마이크 사용해서 저희한테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어폰 쓰고 이거 있는데. 무슨 소리 계세요? 예, 예,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건 일단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키보드 소리가 엄청 크고 너무 리더님 목소리는 커서, 잘 안 들리는 예, 상황이에요. 네. 예,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빼고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반 네, 키보드로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예, 다들 그 기계식 예. 키보드인지 눈치를 채셨네요. 네, 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줌으로 그 원격 세미나가 쉽지는 않네요. 예. 네. 보시면 이제 요 생성된 파일이 요 파일이 약 11메가 정도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JVM 코드 11메가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뭐 단순한 거지만 일반적인 그 JVM에 필요한 것들이 포함돼서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딩 시간은 이제 뭐 지금 그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팻자르라고 해서 또는 익스큐터블 자르라고 해서 이제 자르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나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제 찾았는데 이게 알고리즘에 대한 컴플렉스를 계산하는 그런 이제 툴이고요. 이제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 중에 이제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ACC에 보면 얘는 이제 메이븐으로 되어 있고 메이븐 같은 경우는 메이븐의 패키지라고 하면 이제 얘가 그 통합자르, 팻자르가 이제 생성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테스트 코드가 이제 몽고DB가 좀 있어야 돼서 테스트 코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킵을 시키고 이제 일단 자바 기반의 이제 빌드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수행이 됐고요. 타겟에 자르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게 이제 원래 그냥 넌팻 자르고 이게 이제 팻 자르 용량 차이가 꽤 있죠. 이 정도면 26메가 정도. 그러면 얘도 네이티브로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르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주면 예, 이제 여기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원인으로 리플렉션 모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는 이제 워닝, 리플렉션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약간 이제 워닝을 뜨고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중간에 리플렉션, 유저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폴백 이미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즉 최적화로 바이너리 코드로 완벽하게 전환이 안 되고 JVM이 필요한 폴백 이미지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제약이 있어요. 리플렉션이나 다이나믹 모드, 다이나믹 플럭스 이런 기능들은 이게 이제 어헤드 오브 타임 컴파일러 자체의 제한 때문에 그런 코드들을 최적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JVM이 필요한 그런 이제 그 폴백 이미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실행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내부에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고 몽고DB에 대한 커넥션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실제 몽고DB가 있어야 테스트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실제 실행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조금 같이 한번 봤고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사실은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 때 제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에 대한 빌드 타임과 런 타임이 틀리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가정이 필요한데 클로스드 월드 가정이라고 해서 이미지 빌드 시에 모든 코드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실행 시에 동적으로 로딩되는 코드가 없어야 된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네이티브 이미지로 변환이 돼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적화 불가할 경우에는 지금 저 보신 것처럼 이제 폴백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JDK가 필요하지만 일부 이제 성능 개선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 방법은 있어요. 클래스 메타데이터라 그래서 각 자르 각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자르 안에 메타다이시 INF 네이티브 이미지의 각 모듈별로 이런 설정, 네이티브 이미지 설정을 갖고 있으면 다이나믹 클래스 로딩이나 리플렉션이나 어떤 플럭시나 JNI나 시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제 커버 안 되는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시큐리티 매니저를 활용하는 그런 코드들은 그거는 JVM 레벨의 어떤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관리이기 때문에 변환할 수 없는 코드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메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거 이제 뒤에 조금 이제 그 프레임워크 쪽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접근했는지 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 폴리그라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요 지금 보시는 얘는 실제로 그랄브엠에 이제 데모로 올라가 있는 얘인데, 자바스크립트, 노드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고요. 그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이제 노드.js 모듈이고, 그 안에 자바 로직과 그 다음에 R 코드를 같이 쓰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의 언어 안에 다른 언어들을 이제 호출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언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스태틱한 라이브러리 링크 방식이나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링크 방식으로 완벽하게 언어적인 차이를 건너뛰고 호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스크립트성으로 어떤 그 다른 스크립트 언어를 호출한다거나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이라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어떤 그 언어 간의 라이브러리 링크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약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제가 노드가 이제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요. 노드에 대한 버전을 보면 현재 지원하는 버전 14.6.1 버전이 그랄VM의 로드 런타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로는 그랄VM 그 GitHub 사이트를 가면요. 여기 이제 데모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 데모, 여러 가지의 데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코틀린 기반의 AOT나 는 이제 뭐 JS, 자바, 어싱크한 이제 헬리돈이라는 프레임워크 기반 마이크로노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코드들도 있고 모듈 자바에서 이제 모듈을 전환하는 사례나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폴리그라 자바스크립트 자바 R 요거에 대한 이제 건데 요거를 한번 이제 저희가 요 데모 사이트를 크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목소리. 예, 사실 네. 아까부터 원격 회의가 많아지면서 사실 마이크를 하나 좀 좋은 걸 샀는데, 제가 깜빡 잊고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습니다. 며칠 재택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못 갖고 와서 비싼 마이크를 못 써먹습니다. 예, 이게
자바는 빨랐는데 좀 느리네. 한번 코드를 볼까요? 예. 이 코드를 한번 보죠. 뭐. 보시면, 여기 이제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에 이제 자바 코드는 이제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자바 타입을 가져와서 그 타입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심플한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밸류어브나 파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 메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바 메소드는 여기에 이제 이제 노드 VM이 갖고 있는 이제 자바 언어에 대한 중간 계층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호출할 수도 있고, 폴리그랏에서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성 언어들은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R 코드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제 예, 그래서 폴리그랏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가서 보면 이제 패키지가 있죠. 노드기 때문에. 그래서 npm에 인스톨을 먼저 하고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노드인데 이 노드는 일반 노드가 아니고 저희가 JVM 기반의 노드에 폴리그랏을 지원하고 이제 서버 JS를 띄워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이제 여기 3000 포트로 로딩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조금 오늘 느리네요. 이게 아까 예 그러면 이렇게 결과인데 이게 이제 자바의 빅 인테저를 기반해서 계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R 코드로 실행된 게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제 폴리그랏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폴리그랏에서 지원하는 이제 여러 스크립트 언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자체 언어가 제공하는 인터프레터를 쓰는 거랑 그랄VM 통해서 쓰는 거랑 당연히 성능적인 차이가 원래 언어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비교한 자료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루비는 4.1배, 그랄VM이 더 빠른 걸로 나와요. 그랄 컴파일러. 그 다음에 R도 4.5배. 약간의 이제 최적화들이 조금 돼서 그런지 이런 차이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성능적인 저하가 있지만 뭐 0.9배 정도면 큰 이점에 비해서 크게 손해보는 그 성능 저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뭐 약간 잡아도 1.0이 뭐 크진 않지만 이제 그런 이제 그랄VM을 적용을 하면 일반 VM보다는 조금 더 이런 그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랄VM에서 제공하는 그 여러 툴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리소스에 대한 현황, 디버깅, 모니터링, 프로파일링 뭐 이런 것들과 함께 VS 코드 익스텐션도 제공해서 개발하고 디버깅, 컴파일 이런 것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크롬 기반의 디버거도 제공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크롬에서의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코드에 의해 일부 코드들을 디버그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최적화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죠. 스타트업 타임을 빠르게 하는 거와 메모리 풋프린트를 적게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조사된 그 결과를 보면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비교해 봤더니 성능 차이가 스타트업 타임은 42배에서 93배.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초 가까이, 1초 이상, 2초 가까이 되는 것들이 100ms 이내로 다 로딩이 되는 거죠. 초반 스타트업. 굉장히 빠른 속도죠. 프레임워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도 뭐 기존에 이제 뭐 195메가가 37메가 그래서 4배에서 10배 정도 이런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죠. 근데 예, 조금 시간이 지연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하면 이제 좀 전에 보셨지만 이제 사실 그랄VM의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바로 활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리플렉션 이런 이제 그 다이나믹 플러시 뭐 이런 것들은 동적 처리에 기반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사전 컴파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특히나 스프링 프레임 같은 경우는 리플렉션이나 플렉시 기반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제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눈을 돌려보면 이제 그랄VM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얘는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를 조금 비교해 봤는데 헬리도는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약간의 이제 그 라이트웨이트한 거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로 포커스는 레드햇이 주도를 하고 이제 풀스택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조금 많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나우트는 이제 OCI라는 데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라이트웨이트한 거와 약간 풀스택 두 가지를 다 지향하고 있는 거고, 스프링도 스프링 네이티브라 그래서 스프링 부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풀스택으로. 다만 아직까지 베타 버전 상태고요. 며칠 전에 0.1에서 0.11 버전을 릴리즈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당연히 성능적인 부분, 네이티브 이미지, 그 다음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델, HTTP 3.0, 폴리그раф 이런 것들은 지원합니다. 다.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자카르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자바 2의 표준인 마이크로 프로파일.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파일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지원을 위한 자바 스펙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대부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같이 데모를 보실 텐데 제가 쓰고 있는 인텔리제이 아이디로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코커스, 마이크로나우트, 마이크로 프로파일 이거 이제 이클립스의 마이크로 프로파일 임플리먼테이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커스를 하게 되면 상단에 이제 서버 VR이 있는데 이 서버 VR을 가면 코드 코커스.io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프링 부트를 쓰시게 되면 그 스프링 부트 스타트가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필요한 그 기능들을 스타터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예, 그런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아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거 이제 나오는 걸 보시면 그걸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코커스죠. 코커스 샘플을 만들면서 자바 언어와 그다음에 이제 빌드 체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SDK 그래서 당연히 그랄VM을 지정을 하셔야죠. 이그젠플 코드를 생성을 하고 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웬만한 그것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애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어, 어, 여기에 이제 그 작사 RS, 웹 서비스용 작사 RS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요. 특히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익스텐션을 제공합니다. 스프링. 그래서 스프링 부트, 스프링 데이터 쪽, 물론 이제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익스텐션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스프링 코드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대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서 떴네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제가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좀 전에 보신 거를 이렇게 웹 UI로 만들어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설명과 함께 간단한 이제 아주 그
헬로우, 이것도 이제 헬로우, 레스트 이지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 하나 찍는데, 요거를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저희가. 포커스 샘플에 가면, 여기에 이제 메이븐 플러그인이 이미 제공돼서 간단합니다. 메이븐 플러그인에 프로파일만 네이티브로 지정하시면 네이티브 이미지까지 같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메이븐 동작을 하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이후에 포커스 프레임워크 동작을 해서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 아까 보셨던 그 네이티브 이미지 실행을 이제 합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예. 이 시간이 너무 좀 오바가 돼서 예, 요거 되는 동안 제가 데모를 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이미지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설명드렸죠. 스프링의 이제 그 익스텐션을 통해서 DI나 웹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익스텐션을 활용하면 이런 코드들이 실제 네이티브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드예요. 네. 리퀘스트 매핑, 뭐 매핑, 겟 매핑 이런 거 다 그냥 그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 이런 것들 그대로 그냥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 프로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파일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T 클라이언트, 즉 어떤 폴트 톨러런스 같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죠.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데모에서 여기 이제 빌드 석세스가 됐고요. 타겟에 보시면 요 러너다 그래서 약 40메가, 40메가 정도 이미지가 실행 파일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러너를 실행하면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되는 완전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3000 포트 3000 포트가 아니라 8080입니다. 8080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일부 간단한 설명 관련되어 있는 링크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크롬 기반의 디버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작스 RS 기반의 웹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까지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네이티브 이미지로 JVM 없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제가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되는데 아직 한 가지는 이제 그랄브엠과 오픈 JDK에 대한데 이거는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 JVM, 오픈 JDK, 그랄브엠 이게 어떤 그 성격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특히 뭐 트위터에서 그랄브엠을 통해서 20% 성능 개선한 사례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자료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준비한 그거는 마쳤고요. 예, 질문을 나중에 받나요? 아니면 아, 지금 좀 예, 지금 받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아까 그 질문 올려주신 사항을 제가 채팅창에 다시 올렸는데, 이제 제가 예. 좀 읽어드리면, 바이너리로 배포가 되게 되면 MSA 환경에서 사용량 증가로 인한 스케일 아웃의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라고 어, 물어보셨거든요. 예, 예, 효과가 있죠.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나 리소스를 조금 적게 쓰는 거. 그러니까 그 음. 컨테이너나 VM조차도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아웃이 동적으로 그 오토 스케일링 되면서, 대체가 굉장히 빠른 거죠. 기존에는 아마 사실 스프링 부트를 하게 되면 로딩 시간이 최소 수초에서 수십 초 이상 걸리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좀 작게 해도. 근데 요거는 지금 비교가 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뜨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적게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이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 네, 뭐, 예, 답변이, 예, 네, 맞습니다. 콜드 예, 타임이 짧아지는 음. 장점이 있겠다고. 네, 네. 아, 근데 니는 확실히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하니까 목소리가 더 잘 들려. 아, 네, 이게 좀 다음에는 이제 좋은 네. 이어폰과 좋은 마이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더님 질문이 하나 아, 더 맞습니다. 네이티브 이미지로 아까 그 보였던 폴백 이미지가 아니면 그 JVM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 만들 때 아까 보시는 샘플에 사실은 도커 파일들도 다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도커 파일들도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이티브 이미지 기반의 도커, 그 다음에 JVM 기반의 도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네이티브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UBI 그러니까 JVM을 포함하지 않은 VM 기반 그 이미지로부터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깔려도 됩니다. 네, 안 깔려도 된다고 하셨네요. 혹시 또 다른 분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네네. 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네요, 리더님.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금 이제 C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는데 사실 아까 보셨던 자료들의 대부분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의 비교 자료예요. 그래서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가 오라클이 이제 주로 그 커뮤니티 에디션을 먼저 개발을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더 최적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능 차이도 조금 있는 걸로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에디션.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더 최적화를 더 하는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거든요, 리더님. 예, 이게 이제 또 혹시 자바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인스트루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예, 오라클 꺼져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 이제 신뢰성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어떤 워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면 이제 폴백 이미지로 생성시키기 때문에 아마 뭐 코드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쵸, 예. 약간의 이제 실환경에서 쓰기에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뭐 물론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온 지 몇 년 됐죠. 19년도에 나오고 해서 이제 약간 그런 저는 이제 C 버전입니다. 예,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컴파일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최적화되고 그런 좀 차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뢰성은 이게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메타 정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리플렉션 코드가 어떻게 리플렉션 되는지 이런 설정들 기반이고요.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자바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실제 코드를 수행해서 걔네들을 미리 한번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걔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100% 보장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런타임을 수행해도 실행 안 되는 코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레드햇 기반의 쿼커스가 제일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오라클 헬리돈보다는 이제 쿼커스가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활발한 것 같고, 오라클 쪽은, 뭐, 헬리돈도 유명하지만, 이제 쿼커스.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조금,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스프링 네이티브가 완전하게 정식 버전이 나오면,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활용하기 좋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포커스로 조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